여러분 안녕하세요. SAP에서 성장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경호입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현재 점점 심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쉽게도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이게 웨비나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가 특별히 그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 그 고객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필요한 어떤 오퍼링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렇게 시간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오늘 같이 출연해 주신 저희 두 분을 한번 이제 인사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먼저 SAP에서 HR 밸류 어드바이저를 담당하고 계신 저희 송일석 상무님. 네. 네, 안녕하세요. SAP의 송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저희 윤현정 팀장님 오늘 같이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에서 클라우드 HR팀을 리딩하고 있는 윤현정입니다. 네, 이렇게 뭐 오늘 두 분 모시고 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참 요즘 HR 분야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여러분들하고 경험을 같이 쉐어하고자 이렇게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먼저 발표 자료를 제가 띄우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보시다시피 뭐 오늘 그 매일경제 쪽에서 7월 21일자로 이제 나온 이제 기사 중에 이제 특별한 이제 내용들을 이제 뽑아봤는데요. 닷컴 버블보다 현재 이 산업 자체가 이제 2배나 더 잘 나간다. 이렇게 실제로 전성시대다. 이런 말까지 현재 하고 있고요. 그래프 이제 보시다시피 계속 어떤 스타트업이나 창업의 환경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것도 있었고, 또 투자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유니콘이라고 하죠. 그런 유니콘 기업들의 숫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련 기사에서도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이제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스타트업 이제 리스트들이 있고요. 또 여기서 보시면은 또 반갑게도 또 저희 SAP 속세스 팩터를 또 사용하고 계신 그런 고객들도 이제 많이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두 분 뭐 현장에서도 이게 뭐 지인 통해서도 많이 이제 네. 경험을 하셨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 어떠세요? 송민석 상무님께서는 뭐 주변에 뭐 이런 스타트업에 관계되는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신가요? 좀? 네, 뭐 저희 이제 고객분들 이렇게 만나 뵈면은 확실히 예전보다도 네. 이렇게 스타트업 고객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고, 이분들이 좀 더 선도적으로 좀 선진화된 테크놀로지를 받아들이시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더 강하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저도 이렇게 뭐 저희 스타트업 이제 네.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좋은 어떤 훌륭한 인재들을 맞습니다. 이제 많이 또 느끼게 되더라고요. 네. 또 이제 윤 부장님께서는 또 그런 고객분들을 실제로 많이 네. 접하셨잖아요. 네. 또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경험이 좀 있으셨을까요? 네. 제 머릿속에 굉장히 강하게 임팩트를 주셨던 고객 사이트, 그리고 거기에 직원분이 계십니다.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의사결정이 조금씩들 밀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직원 한 분이 맡은 업무를 수행하시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제 업무 경험상 이렇게 열정적으로 본인의 일을 수행하시는 분을 처음 봤다 싶은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이 주어진 타스크를 수행하시면서 좌우 전후에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요. 그리고 정말 이 회사는 내가 오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을 많이 해드렸고요. 그 위에 계신 매니저분께도 전달을 드린 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그 고객분들 만나다 보면은 그 실제로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이렇게 스타트업으로 이제 이직을 하셔가지고 그런 어떤 네. 어떤 주인의식이라든가 네, 맞습니다. 어떤 업무에 대한 열정 이제 그런 이제 것들을 이제 많이 이제 보여주시는 그런 이제 인재분들을 이제 저희가 많이 사실 또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제 이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그 인재가 사실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그 사업을 만들어내고 그걸 또 키워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스타트업에서 그 HR을 담당하시는 분들 또 그리고 또 그 창업가 분들은 어려움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실제로도 이런 설문조사의 결과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도 좀 많이 저희 송파트님도
그렇죠. 예. 예. 많이 경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예.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최근에 많이 생겨나고 있죠. 약간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이런 걸 보면서 예전에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네. 골드러시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금광을 찾아서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서부로 몰려갔던 약간 그런 게 연상이 좀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분들이 다 금을 찾고 부자가 된 것이 아니듯이 스타트업을 한다고 이분들이 전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9년도에 윌리스 타우스 왓슨에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을 진행한 연구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시면은 스타트업 중에 겨우 18% 정도만 홀로서기에 성공한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물론 골드러시보다는 훨씬 더 높은 확률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이 성공하니까 그렇게 녹록치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스타트업이 왜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우냐, 그 스타트업이 성공하기 위한 뭐 중요한 조건이 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많은 분들이 바로 우수한 인재의 확보와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타트업들이 이런 인재 확보와 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동일한 설문에서 90% 이상 스타트업이 인재 유치와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스타트업 HR 담당자들의 60%가 본인 회사 직원들이 1년에서 3년 사이에 회사를 떠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가 매우 중요하지만 스타트업들이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에는 스타트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만나보면은 저희가 담당하는 이제 고객사에서도 인재에 대한 어떤 직원들의 어떤 턴오버 네, 굉장히 맞습니다. 사실 되게 네, 심하고 맞습니다. 또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좋은 직장을 또 새로운 곳을 또 잘 네. 찾아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참 그 대기업에서 다니다가도 이렇게 이직도 많이 하시고 이런 선택을 하시는데 또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왜 좋은 인재를 또 확보를 잘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확보한 인재를 잘 성장을 시키면서도 회사를 또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럼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 인재 확보를 잘 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되는지. 그렇죠. 예.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재가 아니고 네. 정말로 회사의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들. 과연 그 우수한 인재들이 뭐 명망 있고 안정적인 대기업이 아니라 스타트업을 선택한다면 그들은 왜 스타트업을 선택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뭔가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쉽게 생각하기에 이게 보상의 문제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급여의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정말로 힘 있는 벤처 캐피탈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는 이상 좀 긴 시간 동안 안정적인 급여, 높은 급여를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많은 기업들이 또 얘기하는 것이 약간 미래의 대박 같은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스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분들이 뭐 옵션이나 그랜트를 통해서 미래의 대박을 거둘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을 뭐 명시적으로든 암묵적으로든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보신 것처럼 90% 이상의 스타트업이 이런 인재 확보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은 그런 미래에 대한 보상의 약속만으로는 이 인재들을 붙잡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인재들이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보상 이외에 바라보는 요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이 성장에 대한 내용을 꼽습니다.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성장에 대한 비전, 그 성장에 대한 기회를 부여받는 것, 그리고 성장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을 많이 언급을 하고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성장을 넘어서 조직의 성장, 회사의 성장까지 함께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더군다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장의 속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에 오시는 분들은 뭐 내가 천천히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에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에 밸류를 둡니다. 그렇죠. 승부 보자고 공부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들에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이 불안과 불만을 느낀다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스타트업에 있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비즈니스 관점에서 뭔가 성과를 내고 아니면 성과에 대한 가시성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직원들에게. 하지만 이제 HR 관점에서 이것을 보다면 저는 다음과 같은 한 3가지 정도의 좀
관심을 두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제 조직 문화적인 측면인데요. 조직 문화라고 해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뭐 저 유연 근무라던가 아니면 뭐 맛있는 음식을 준다거나 뭐 아니면 사무실에서 게임을 한다거나 이런 문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스타트업 특유의 뭔가 이제 동등한 문화 그리고 내 능력에 따라서 바로 승진을 하거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문화, 네. 수평적인 문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에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연차가 낮아서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렵다거나 내 상사의 의견을 거스르기 어렵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이분들이 내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가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스타트업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마치 보수적인 대기업처럼 내가 연차가 차야만 승진을 할 수가 있고 어떤 하이러키에 의해서 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면 이분들은 뭐 더 이상 스타트업에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스타트업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공감 가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직 문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이제 업무 기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타트업 특성상 사실은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와 실험이 이제 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정말로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고 역량이 있는 직원들이 유연하게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막혀버리게 되면 예를 들어 일부 보수적인 대기업처럼 내가 딱 짜여진 직무가 있고 내 부서와 다른 부서 간의 어떤 경계가 너무나 명확해서 그것을 건너기 어렵다면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직원들의 성장을 저해하는 요소로 인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방식이겠고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것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타트업에 와서 내가 원하던 직무를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 기회를 부여받았는데 막상 내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어떤 지식이나 스킬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니면 그 지식이나 스킬을 습득할 수 있는 학습이나 교육에 접근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실제 업무를 수행할 때 있어서 내가 매니저로부터 아니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예를 들어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한 코칭이라던가 어드바이스라던가 피드백 이런 부분을 또 잘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업무를 잘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꼭 협업을 해야 될 다른 또 구성원들하고 효과적으로 협업을 하지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직원들에게는 이렇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역시 스타트업이고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체계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뭔가 배울 게 없구나. 차라리 잘 짜여진 대기업에 가서 체계적으로 배우고 성장하는 게 낫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 방식에 있어서도 효과적인 업무 방식을 제공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포인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결국에는 스타트업 내에서 일종의 어떤 일회성 캠페인으로 느껴지거나 아니면 특정한 팀장 아니면 특정한 임원의 어젠다로만 여겨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소위 얘기하는 시스템화, 체계화해서 내재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시스템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IT 시스템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체계가 조직 구성원이면 누구나 인정하는 일종의 프랙티스로 받아들여져서 조직의 내재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전제가 되었을 때 이런 성장의 기회, 이런 내용들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 IT 시스템의 도움을 받아서 솔루션을 구현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나 아니면 많은 기업들이 이런 업무 기회나 업무 방식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많은 화두가 되고 있는 OKR이라던가 상시 성과 관리라던가 이런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면서 SAP Success Factors 같은 혁신적인 솔루션에 도움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시스템화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타트업 쪽에서는 참 이런 거를 되게 중요하고 또 이게 시스템화 한 거를 또 잘 알려야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네. 왜냐면 또 알려야 이 좋은 인재가 또 이 회사에 오고 싶게 되고 또 좋은 인재를 계속 이렇게 유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근간이 좀 될 수 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상당히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 딱 저희 서페스 팩터가 20주년 됐어요. 딱 사람으로 치면 네. 딱 20살 이제 된 거고 진짜 완전한 어떤 뭐랄까요
성인이 되고 네. 또 이제 그런 거 이제 하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데 실제로 이제 어디서 이게 석세스 팩터가 이제 탄생했냐면 인재들이 가장 많은 그 미국의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실제로 이제 시작을 했던 이제 그런 제품으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홍 파트너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잘 또 알고 계신데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을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석세스 팩터스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뭐 닷컴 버블 한창이었던 2001년도 벌써 20년이 됐죠. 이때 이제 라스달가드라고 하는 분이 이제 저 경영대학원 졸업하시고 처음 만드신 이제 벤처에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조금 차별화했던 것이 그때도 이미 당시에는 세상에 여러 가지 HR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단순히 석세스 팩터스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 널려 있는 수많은 HR 솔루션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고 HR을 통해서 그야말로 비즈니스의 전략적인 실행을 도울 수 있는 비즈니스 실행 소프트웨어 개념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석세스 팩터스를 만드시게 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석세스 팩터스가 처음에 중점을 뒀던 것은 인재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개념에서 인재 관리에 초점을 둔 솔루션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성과 관리부터 제품을 출시하면서 석세스 팩터스가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그야말로 이 인재 관리라고 하는 컨셉이 많은 기업들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스타트업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계실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되고요. 이어서 이제 그 성장을 이어가다가 2011년도에 SAP에 이제 인수가 되게 되죠. 이 SAP 인수가 되었지만은 이 석세스 팩터스가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실행이라든가 인재 관리와 관련한 그런 철학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승계를 하고 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뭐 명실상부 글로벌리 최고의 HR 클라우드 솔루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저희 석세스 팩터를 담당하면서도 이 제품을 저도 공부를 당연히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확실히 다른 어떤 뭐 HR 솔루션 일반적인 그 제품하고는 확실히 좀 이런 좀 다른 철학을 갖고 시작을 한 제품이고 또 그런 어떤 철학이 현재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저희 SAP하고도 참 궁합이 좀 잘 맞는 제품이라고 또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히 저희가 뭐 그러면 이 제품이 뭐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고 또 이제 그런 저희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 분들께 어떻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저희 석세스 팩터 한 20년의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현재 이러한 모습으로 현재 저희가 제품을 저희가 고객분들께 이제 제공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당연히 어떤 이제 국내 한글화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또 일을 하시다 보면은 어떤 목표 같은 것도 당연히 수립을 하고 있고 또 목표를 수립하는 것도 되게 좀 편의성 있게 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내가 세팅한 어떤 목표 그리고 이 목표가 현재 내가 어느 누구와 이렇게 좀 온라인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잘 현재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목표를 추구하는 데 있어서도 마법사 기능이 있어가지고 실제로 내가 구체적이고 또 이제 측정이 가능해야 되고 또 이제 당연히 이제 무리한 목표를 세우면 안 되잖아요. 또 그런 거 이제 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사업 목표하고 또 연관되어 있어야 되고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또 기간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제 수립을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그렇게 편의적으로 저희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저희 두산은 예전부터도 사실 요 성과관리 제품을 맞습니다.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유저 입장에서 해보면서 좀 어떤 이전과 좀 다른 좀 이 제품에서 뭐가 좋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을까요? 네, 저희가 그 2009년경부터 사용을 했습니다. 두산그룹의 성과관리 프로세스가 석세스 팩터스 기반으로. 그러니까 저희 SAP에 인수되기 이전부터 사용을 했었고요. 물론 뭐 사용자 입장에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UI입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더 세련된 그 UI하고 뭐 톤으로 쭉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나 아니면 부하 직원들에게 이제 캐스케이딩 하시는 부분, 목표를 공유하시는 부분들도 다 이제 보강이 된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지금 보시는 화면은 MBO 개념으로 해서 목표를 수립하고 이제 본인들의 실적을 이제 특정 시점에 등록하시는 화면입니다. 네,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요즘에 이제 트렌드에 맞게 상시 성과 관리라든지 피드백 그리고 뭐 360 다면 평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점점 요즘 트렌드에 맞게 범위를 확장해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뭐 최근에 이제 많이 언급이 되는 OKR 같은 경우에도 맞습니다. 사실은 목표를 내가 숨기고 뭐 나만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진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캐스케이딩해서 같이 하나의 목표를 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최근에 어떤 경향과도 맞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또 사용하시고 있는 고객분들께도 제가 피드백을 들었을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능들이 굉장히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또 왜냐면 또 요즘에 또 이 언택트 시대에 또 회사에 모여있지도 네네. 않고 또 우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제 다른 사람한테 공유가 돼야 되고 가치에 대한 협업 구조를 네네. 가져나가기 때문에 그런 이렇게 목표를 그 팀원들과 쉐어를 하고 또 그 어떤 진척도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내 매니저와 맞습니다. 상시적으로 피드백도 받고 또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이제 직원 입장에서도 내가 이게 일을 잘 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또 안정감 있게 또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업무에 좀 더 이제 몰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뭐 상시적으로 피드백을 받거나 상시 성과 관리를 하는 부분들은 모바일 기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잘하고 맞습니다. 계십니다. 네. 모바일 기능도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이제 저희가 최신 어떤 모바일 기능에 저희가 당연히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실제로 이게 어떤 상시적으로 피드백도 주고 뭐 성과 관리도 해야 되는 측면에서는 이렇게 꼭 PC나 뭐 이런 거에 시스템이 들어간 게 아니라 내 핸드폰에서 이 화면에서 이걸 보고 피드백도 요청하고 그렇게 내 어떤 뭐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입력하고 그렇게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결국 상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피드백과 코칭의 적시성을 상당히 중요시하는 네. 그런 액티비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액티비티를 제대로 그 본래 목적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바일 기반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시점에 바로바로 피드백을 네. 주고받을 수 네.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아까 그 적시성 말씀 주셨는데 진짜 이 스타트업에서는 적시성이 되게 맞습니다. 중요하죠. 네. 저희도 이제 참 같이 일을 하는 카운터파트 입장에서 보면은 실제로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빨리 맞습니다. 일을 진행하시더라고요. 네, 네. 목표가 이미 다 세팅이 돼서 이미 거기는 달려갈 준비를 하고 이제 있는 이제 그런 네. 어떤 아주 빠른 이제 그런 변화의 이제 그 생태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적시성을 만족할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보니까 성과 관리 프로세스 자체가 과거의 고전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그렇죠. 같네요. 네. 이렇게 보시면 화면에서도 내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렇게 진척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보이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뭐 이제 제가 저기 마 본부장님하고 어떤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지가 네네. 이제 나오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하고도 이제 맞습니다. 어떻게 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렇죠. 또 요즘 얘기하는 그 어떤 OKR 컨셉에 잘 부합하는 이제 그런 기능들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성과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제 연말에 평가 한번 하기 위한 맞습니다. 그런 목적으로 많이 네. 활용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보시는 이제 석세스 팩터스가 제공하는 성과 관리의 컨셉, 상시 성과 관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금 운영하게 되는 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게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상시 성과를 또 해야 되는 이유가 인적들을 턴오버가 되게 맞습니다. 되게 많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들어왔다가 네. 또 언제 나갈지 모르는 이 직원들에 대한 그 평가를 뭐 연말에 한다? 그거는 이제 맞지 맞습니다. 않는 것 네. 같아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 상시 성과가 잘 활용이 돼야 되고 또 활용할 수 있는 네. 것들을 저희가 20년 전부터 사실 진행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게 완성도도 또 이제 국내 고객에 맞게끔 더 많이 보완도 됐고 또 많이 증명이 됐고 네. 많이들 사용하고 계시고요. 네. 뭐 제품에 대한 어떤 기능 같은 것들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매니저 입장에서 우리 팀원들에 대한 어떤 피드백들
것들에 대해서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직원이 또 상사도 이제 평가하는 맞습니다. 거 굉장히 네. 사실 중요하죠. 또. 그렇게 하고 또 이게 뭐 흔히 얘기하는 평가서죠. 평가폼. 그래서 이제 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내가 세팅했던 그 목표에 거기에 따른 어떤 피드백들이 이렇게 누적된 것들이 이제 모여서 그 평가를 이제 하는 사실 맞습니다. 되게 객관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연중에 상시로 뭐 피드백을 받았던 내용들이고 본인이 계속 타스크를 등록했던 것들이 다 한 화면에서 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요즘 또 스타트업에도 이제 MZ 세대 분들 되게 많으시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가 일한 거에 대해서 또 평가도 잘 받아야 되고 맞습니다. 네. 또 평가한 거에 대해서 보상도 연계가 또 잘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런 근거가 사실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참 잘 되어 있는 제품이다라고 좀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선물 보따리를 사실 만들어서 이제 온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석션 팩터가 딱 이제 20주년 기념으로 네. 그 제가 이제 특별히 저희 본사 쪽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그 SAP도 접목해야 된다. 네. 또 많은 유니콘 기업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고 이 줄줄이 이제 이어서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나타날 건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이게 SAP 제품에 대해서 좀 너무 비싸다는 어떤 선입견이 좀 있으시고 또 이제 사실 부담이 많잖아요. 스타트업은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오르기 전까지는 어떤 수익성이라든가 이런 게 좀 네. 어렵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담을 사실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이제 마련을 했고요. 또 저희가 모든 고객한테 이렇게 그런 특별한 어떤 그 가격을 제공할 수는 없죠. 저희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준을 세운 거는 이제 그 대한민국 중소기업 벤처부에서 지정한 그 예비 유니콘. 네. 예비예요, 예비. 이미 유니콘 된 그런 기업들 네, 말고요. 네.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만을 이제 제가 대상으로 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기업들 그러면 우리가 예비 그 지정이 안 된 그런 업체는 어떻게 못 받는 거냐? 라는 또 질문을 네. 저는 현장에서 사실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하는 어떤 그런 혁신 성장 기업이라면 네. 그거는 저희가 이제 또 심사를 하고 또 저희가 그런 특별한 가격을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저희가 구성을 하는 상황입니다. 좋은 기회네요. 너무 좋은 기회죠. 이 좋은 기회가 사실 영화하지 않습니다. 네, 영화하지 않고요.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연말까지 네. 연말까지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왜냐면 이게 20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네. 내년 되면 또 21년 되잖아요. 네. 또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되기 때문에 딱 그 20주년이 되는 이 해 12월 말에까지만 이제 제공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현재 되어 있고요. 저희 석세스 팩터가 지금 보시면 이제 퍼포먼스 앤 골스 평가 모듈이에요. 아까 화면을 계속 봤었던 사실 원래 저희 석세스 팩터는 이렇게 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네. 성과 관리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저희가 제품을 계속 확장을 해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딱 저 모듈 하나, 저 성과 관리 그것만 이제 저희가 현재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 이제 그 스타트업 이제 HR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제가 드리면 이걸 직접 구축을 해야 되는 그런 모델로 현재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잘 모르시니까. 그렇죠. 네, 예. 이거를 공부를 하셔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러닝허브라고 하는 네. 그 SAP 솔루션을 공부할 수 있고 또 거기에 솔루션에 대한 저희 자격증, 서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응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가 2회가 포함된 거를 제가 1년간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실제로 고객분들이 본인들의 그 HR 제도나 평가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 제일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구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실제로 저희 20년 전에 창업할 그 당시에 그런 모델로 많이 구축이 되고 사용이 되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또 그럴 수가 있는 게 또 SAP는 저희가 베스트 프랙티스를 함께 제가 제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구글에다가 SAP SuccessFactor, 뭐 퍼포먼스 앤 골, 베스트 프랙티스라고 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네. 그래서 뭐 두산 쪽에서는 많은 어떤 프로젝트를 또 경험해 보셨고 이거를 또 잘 활용하신 걸로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네.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고객분들께서 이걸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지 네. 간단하게 좀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각 이제 예비 스타트업 회사에서 당연히 성과 관리에 대한 개념이나 프로세스는 다 가지고 계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러닝업이라는 것을 통해서 솔루션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되는 베스트 프랙티스, 그 기반으로 해서 쭉 뭐 테스트 스크립트라든지 셋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쭉 스텝 바이 스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따라서 해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초반부에는 굉장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거를 진행할 때. 그때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기본적인 오버럴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진행해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실 때마다 원포인트 레슨은 당연히 팔로우업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희 두산은 또 되게 특별한 고객이기도 하면서도요. 또 저희하고 같이 하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잖아요. 네, 또 실제로 또 두산은 이제 그룹 네, 단위로는 맞습니다. 이런 HR 클라우드를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했던 사례가 맞죠. 네, 그룹사 관점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룹사 관점에서 그러셨고요. 또 이미 석세스팩터를 그 전부터 또 쓰고 계셨고, 네. 또 이제 특별하게도 또 아까 저희 스타트업 리스트를 보신 것 중에서도 많은 고객분들이 두산 쪽에서 많은 이 구축을 하셨었어요. 그죠? 네. 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또 요즘 또 아주 핫한 회사죠. 네, 네, 뭐 아주 많은 투자를 받고 있고 또 미국의 이제 IPO를 이제 곧 하게 될 네. 것 같은 이제 그런 이제 양월자가 이제 저희 대표적인 또 고객이기도 하고 또 두산에서도 이제 그거를 이제 구축을 해주셨었죠. 네. 사실 그 양월자가 처음 저희 석세스팩터를 도입했을 때 저희 퍼포먼스 앤골 그 평가 모듈을 먼저 맞습니다. 도입을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당시에 평가 모듈만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도입을 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야놀자 고객 사이트 같은 경우는 성과 관리를 먼저 도입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번 이게 쭉 돌려보시고 나서 어느 정도는 우리의 HR 프로세스를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포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그 이후에 뭐 인사나 조직 관리 모듈 그리고 급여 쪽 또 채용 그리고 보상 이런 부분까지 쭉 순차적으로 확대해서 도입하신 고객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오늘 그 세션 바로 직전에 야놀자 팀하고 미팅도 하고 들어왔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주 참 잘 해드려야 되는 고객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또 이런 에너지 같은 이런 뭐랄까요 회사가 또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거기에 또 성장하는데 저희 SAP가 또 기여를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잠깐 다시 좀 돌아와서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석세스팩터가 이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이 사용하면 이제 뭐가 좋을지 이제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고민을 사실 저희가 설명도 드려야 되는 거죠. 저희 석세스팩터는 이렇게 인재 관리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을 드리죠. 그러면 여기 스타트업에 계신 그 인사 담당자분들께서 이 탑 탤런트들이 정말 이제 이 회사를 이제 성장시키고 네. 또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또 잘 해서 진짜 정말 이게 로켓을 태워서 올려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는 저희는 이제 플랫폼을 제공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스타트업 이제 기업에서는 사실 이렇게 수익성이 수익성이 이제 확보할 때까지 또 그 이상을 할 때까지 계속 성장을 하셔야 되고 또 성장하시려면 어떤 계속 지속적인 어떤 투자를 또 받으셔야지만 또 성장하실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제 그 회사가 우리 직원 또 우리 인재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라는 어떤 그런 정보들에 대해서 또 누적된 어떤 이력이라든가 그런 걸 함께 어떻게 제출할 수 있으면 아마 투자를 받으시는 데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결정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스타트업에 있는 인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또 누구를 보유하고 있느냐가 그 회사의 기업 가치까지도 이제 결정하는 그런 시대더라고요. 실제로 뭐 어떤 M&A를 할 때도 그렇고 또 이제 실제로 이제 IPO 진행할 그때도 이제 실사를 다 하니까. 결국에 또 석세스 팩터스 같은 이런 최신 솔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인재 관리도 중요하지만 직원 입장에서도 자기가 업무를 하는 여러 과정을 통해서 탁월한 경험을 또 제공받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몰입도를 높이고 그들로 하여금 조직에 남아있을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는 그런 또 효과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석세스 팩터스가 우리 스타트업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밸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스타트업에서는 이런 탑 탤런트를 보유하고 또 계속 성장하려면 이제 인재가 정말 절실하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서도 저희가 참 큰 도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제 저희도 이제 뭐 얻는 것들이 많이 있죠. 사실 이렇게 저희의 제품을 사용하는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생기시면 그만큼 또 저희도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실제 이걸 기획하는 과정에서 사실 질문들을 몇 가지 이제 받았었어요. 그래서 주로 한 5가지 질문을 제가 받았었는데 관련해가지고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지금 그 평가 모듈 거기서만 제가 한정해서 이렇게 이런 패키지를 기획을 해드렸는데 다른 어떤 모듈은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좀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 스타트업은 이제 인재를 확보하는 그렇죠. 게 또 크다 보니까 이런 채용 모듈이라든가 이제 이런 거를 좀 또 물어보시는 케이스가 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좀 뭐랄까 이런 평가 보도 같은 경우는 고객이 스스로 직접 해볼 만한 정도가 되는데 채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런 IT에 대한 어떤 그런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전문성이 좀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가 전문 부축 파트너사하고 같이 구현하는 모델로 그동안 또 제공해 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팀장님 보시기에는 그런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고객이 직접 가능할까요, 혹시? 네, 물론 그 성과 평가 관리 쪽보다는 조금 구현 난이도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 당연히 아니시고요. 근데 저희 그 예비 스타트업 분들은 워낙 다양한 인재풀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부에 그 가능한 한 인력들이 있으시면 저희랑 같이 컨택하시면서 가이드를 드리면 금방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근데 정이 어렵다 하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포인트 트러블 슈팅 같은 것도 지원을 해드리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고객사가 이렇게 직접 구현하는 것에서 좀 어려움은 없는지 진짜 이걸 내가 배워서 자격증 따서 할 만한 건지 그런 질문들을 좀 제가 받았는데 제가 뭐 내부에서 파악하기로는 그래도 이제 평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해볼 만하다. 네. 또 이제 뭐 물론 다른 일 하느라 뭐 바쁘겠지만 시간을 내서 투자를 하면은 그래도 해볼 만하다라는 이제 의견은 제가 받았습니다. 네. 뭐 비슷한 네, 맞습니다. 의견이시죠? 저희가 뭐 구축 파트너로서 실제 구축 컨설팅을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축 이후에 운영 유지보수 서비스를 해드리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운영과 유지보수 서비스를 직접 하시는 고객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분들은 이제 트레이닝을 받으셔가지고 가이드 드리는 대로 이제 하시고 매 연도마다 약간 바뀌는 프로세스를 스스로 반영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저희 제품이 이제 SaaS라는 그렇죠. 모델로 상당 부분 저희 그 서비스 제공 맞습니다. 책임을 네.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할 수 있는 것 네. 같아요. 요즘에 클라우드가 많이 보편화되고 또 고객분들께서도 이제 그 이해도가 많이 높아지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코딩이 필요한 게 아니니까. 맞습니다. 흔히 네. 얘기하는 로코드, 노코드와 같은 개념으로 컨피규레이션 베이스로 진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기초적인 어떤 학습 후에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IT를 전공하지 않아도 할 수 맞습니다.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구현을 하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이제 그런 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이제 솔루션 자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기간, 한 1개월 정도 이제 생각하면 된다 이제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 그 회사의 어떤 제도에 맞는 거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거, 그게 한 2달 반에서 한 3달 정도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뭐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터디 초반에 진행하시고 뭐 2에서 3개월 정도면 저희 그 예비 스타트업 고객분들 대상으로는 충분히 바로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2에서 3개월도 다른 업무를 하시면서입니다. 아, 네. 그거 참 다행스러운 소식이네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저희가 7월 27일 화요일인데 한 2, 3개월 걸리면은 올해 말 연말 평가를 그렇죠. 석세스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렇게 상당히 이제 단축된 기간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다. 그것도 참 매력적인 포인트네요. 그리고 이제 특별 프로모션 기한이 이제 언제까지인지. 자, 다시 한번 그 프로모션을 좀 화면을 다시 띄우면요.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아까 올해 말까지 일단은 제가 승인을 받아놨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떤 이 웨비나가 끝나고 어떤 의견을 제가 좀 청취해가지고 혹시라도 이제 뭐 다른 모듈이 어떻게 좀 기획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좀 뭐 이게 좀 지속적으로 좀 뭐가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의견이 있으면 제가 한번 좀 일을 만들어서 저희 본사 네. 쪽에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니즈가 많다고 하면은 전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한번 더 기획안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이 사실 이 성장을 엄청 그렇죠.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 직원 처음에 도입할 때는 뭐 한 2, 300명 수준이었다가 몇 배로 막 증가하시죠. 막 네, 뭐 맞습니다. 2배, 3배 이렇게 성장하시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품을 이제 직원 수 단위로 제가 판매하니까 그걸 샀는데 그럼 1년 뒤에 우리가 직원이 늘어서 그럼 이거는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런 질문들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되게 좀 이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들에게 유리한 게 저희는 그 판매한 그 가격 그 공급 단가 있잖아요. 그대로 저희가 증설을 시켜드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 석세스팩터 그 제품을 일단 한 3년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 3년 안에서는 증가한 거에 따라서 그때 싸게 들어간 그 단가로 이제 증설이 되는 거죠. 너무 좋네요. 네. 너무 좋죠. 네.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겁니까? 아니, 저희가 그렇게 사실 판매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그 예비 유니콘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특별로 네. 이제 제공을 드리고 있고 많은 할인율을 저희가 본사에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참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이제 어떤 자주 있는 질문과 답변을 드렸고요. 또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유니콘 기업들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네, 대한민국의 맞습니다. 어떤 또 좋은 기업들 또 세계에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고 또 저희가 참 일을 하면서도 보람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일들인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저희 고객인 야놀자의 경우에도 최근에 아주 대규모의 투자를 글로벌, 그러니까 외국으로부터 위치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국내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잠재력과 역량을 이미 해외에서도 다 인정하고 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잠재력, 뭐 성공 가능성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성장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네. 정말 이게 저도 야놀자를 담당한 지는 한 2년 정도 됐는데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제가 담당하셨던 분도 승진을 벌써 2단계나 하시고 정말 많은 빠른 변화를 저도 체감하고 또 정말 보람을 항상 느끼고 있는 이제 그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까지 이제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준비한 어떤 설명은 이제 끝났고요.
이제 보시면서 좀 질문이라든가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마감 없이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친절하게 또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